네, 내일도 필식 시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난주에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내일도 필식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의 김도영입니다. 네, 5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돌아와 주면서 다행히 좀 안정화되어 가기는 합니다만 내일 시장은 어떨까요?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이왕이면 오늘은 뉴스에 팔아라 없이 그냥 첫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니까 좀 더 강하게 인심을 쓰고 또 같이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더 뽑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뉴스에 팔아라가 무엇일까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셀트리온 3인방이었었죠. 시간의 부분에서는 올라왔었지만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의 특징주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하지만 중요한 자리를 고점에서 돌파를 못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백신에 대한 재료와 호재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죠. 셀트리온 그룹은.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팔아라가 걸리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추가 상승 마디를 좀 못하게끔 막아두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장 기준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느끼는 건 노란톡에서도 계속 반복을 했는데요. 오늘과 내일 오랜만에 기술적 반등이긴 하지만 바로 월말 효과가 있는 상승이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만큼 외국인들 기준도 그리고 기관계, 특히나 기관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죠. 코스닥 모두 다 마켓 자체가 워낙 텅텅 비어있는 부분에 매수 위쪽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 월말 효과 좀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하나 부분을 더 놓고 본다라면 바로 이 변동성 지수를 한번 놓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에 보면 역시나 똑같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단기 고점이 잦은 고점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고점이 낮아진 상태에서 저점이 좀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어디까지요? 대략 이 정도 부분까지는 공격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오늘 캔들과의 커플링 위치상 내일자 추가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보시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외 쪽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부분이 내려오는 선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격이 좀 많이 좁혀졌죠. 그러면 지수상에도 기술적 반등이 한 마디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수 쪽을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미래 가격이라고 놓고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박스와 박스를 놓고 보겠습니다. 이 녹색 박스 안에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고점이 좀 더 낮아졌고 이렇게 낮아졌죠. 그리고 저점은 여기서 충분히 보면 이때 하락폭, 이때 바로 8월 20일 때 이때 하락폭 심리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여론에서 뉴스만 보고 수급의 특징을 봐도 분명히 보이시죠. 종목들만 봐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기준에서도 추가적인 반등 부분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하락 추세가 끝났습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죠.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현재 이렇게 M자형이 진행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저점은 연휴 이후로 넘어간다. 그러면 결론 내야겠죠. 오늘의 상승 부분은 좀 더 즐기겠지만 내일장 상승 부분은 제가 장 마감 후에 뵙기 때문에 상승은 매도의 전략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앞에서 셀트리온 부분에 대한 제약을 표현을 드렸더라면 두 번째 오늘 시장을 그래도 확산 부분에 이제 업종들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부분에 대한 지루성이었었죠. 현대건설기계가 우리가 뭐 카더라다, 음모론이다, 뭐 답이 현대건설기계밖에 없다라는 표현도 그랬지만 이제 굴착기만 단순하게 놓고 보면요. 하지만 반등을 좀 잘해 주었는데 따라와서 거래량도 수반했었지만 역시 이 윗꼬리가 의미하는 것은 시장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도 역시 내일 추가 상승 부분을 활용해서는 반드시 시행해야 될 명절 전에 현금 확보를 최대한 해놓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 그래도 이제 급하게 시장에서 추가 주말에 호재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쪽이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셀트리온과 마찬가지 뉴스에 팔아라가 올렸고요. 후공정 쪽에서 텔레시스가 앞에서 계속 매물을 소화를 못하고 매도 포지션이 잡혔다가 급하게 이제 강하게 들어올리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오늘 업종별로 해서 이제 매수가 조금 확산될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이게 지금 살짝 추가 반등을 못했어요. 그런데 후공정 쪽에서 먼저 강하게 들어올렸다는 건 내일 아마 이쪽으로 매수가 좀 더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추가 상승 그리고 종목권들 올라올 때 거기서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매도 뷰를 좀 잡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간만에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했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셨던 종목도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AS를 좀 해봐야 할 텐데 종목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최고가 기준으로 10%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려 아연과 한샘 또 코윈테크 이렇게 세 가지 AS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일장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내일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볼까요? 네, 일단 한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 어떤 특징이었냐면 오늘장 시장 출발과 함께 갭상승이 조금 크게 나왔을 때 시가 자체의 형성은 좀 긍정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놓고 판단을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이나 또는 조금 급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부터 우리가 배당을 그러니까 3% 이상이 배당이 되는 쪽으로 좀 쏠려가기는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앞으로 다가올 10월장 같은 경우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실적도 굳이 건축자재 아니어도 되는 거죠. 오늘 양봉을 유지에 따르면 홀딩을 했겠지만 음봉 부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한샘은 매도를 하고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노업이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어요. 고려 아연인데요. 오늘 참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이 다중고점에 대한 기술적으로 삭제를 해놓고 본다면 오늘 강한 반등을 할 만한 의미가 없었죠. 여기와 함께 지주사 쪽으로 분명하게 특이 증상의 상승세들을 좀 보이셨을 겁니다. 요건 여러분한테 분명히 힌트를 주는 거거든요. 특히나 여기서 포인트 하나 과매도 위치를 잘 보자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나는 이 업종을 참 사고 싶은데 업종 대장주가 과매도 있다라면 자신감 갖고 분할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고려하여 계속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인테크인데요. 여기서 요거는 지수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수에서 좀 전에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죠? 분명히 이탈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에 대한 저점을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기술적 반등을 제대로 못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코인테크 같은 패턴이다. 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뭔가 지수는 분석법이 다르고 종목이 다르다라고도 표현들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 네. 아주 기술적 분석은 보이는 대로 캔들 분석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하자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비중 확대 의견으로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까지 저는 월말 효과가 있다라고 바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요. 베이시스 추이를 놓고 보시면 이게 현물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워낙 비어있기도 하고요. 코스피 시장 쪽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으로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뉴스에 팔아놓은 것들은 좀 더 강하게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추세상, 이거 좀 헷갈렸으니까 이건 그냥 삭제를 하죠. 네, 내일장까지는 월말 효과를 저는 바스켓 비어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추이로 이렇게 비차익 쪽 막판에 조금 밀어냈네요. 하지만 유지를 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차익 쪽에서 매수 우익 요거를 좀 노려보는 월말 효과 활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내일장 역시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하락이 무서울 때 꼭 우리가 판단하는 것 중에 분할 매수로 지주사 표현들을 좀 많이 드렸었죠. 이 부분과는 좀 다르게 업종 대표 주겠고요. 대장이 먼저 뽑아 올려야 됩니다. 기준 캔들이. 그리고 실적도 쪽, 실적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환율 부분도 하고요. 자, 환율 분석은 지금 계속들 물어보시는데 분석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분석하면 상당히 복잡스러워지십니다. 현재까지는 이론과의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즐기셔도 됩니다. 일단 115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즐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내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 종목 쪽에 그래도 상승 부분은 있지만 순환매 쪽에 돌리는 거에서 오늘 매수가 좀 들어오다가 초반에 제한적 부분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못 들어왔습니다. CJ제일제당 매수 타이밍을 잡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 역시 매수 트레이딩 쪽으로 합니다. 자, 내일 만약에 이 종목군들을 포트에 편입할 경우에는 내일 종가에서는 매도하고 가겠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개별주 중에서는 우주 일렉트로 탄력도 이용해서 트레이딩 앞에 매도가가 한번 보이죠? 이 부분 트레이딩 바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